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연두빛 실록이 푸르름을 더하여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 초입에서 무한한 생명력이 느껴져야 함에도 크고 작은 안타까운 일까지 더해져서 숨이 막히고 힘들어 지쳐만 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겹쳐 강바닥이 드러나고 논바닥이 갈라져 여기저기 관정을 봐야 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쩍쩍 갈라져 금이 간 안타까운 것이 비단 논바닥뿐이겠습니까? 첫 번째 안타까운 것은 학교 많은 곳에 들어서는 교도소 문제와 멀쩡하던 무상급식 문제 등으로 무상급식 무산 문제 등으로 지역 민심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갈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법무부 복지과와 시설과 담당관들 7분이 거창을 다녀갔습니다. 거창 교도소 대체지 실사단입니다. 이는 국회 기재위 부대 의견에 따른 주민 의사 수렴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자 법대위에서 제안한 저자리 교도소 입지보다 민원 발생 소지가 적고 활용 가치가 더 클 만한 대체지를 법무부 실사단이 직접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교도소 유치 찬성 3만 군민 대리 서명부를 공개하고 저자리 교도소 반대를 위해 활동해온 군의원으로서 실사단들을 만나보고자 했으나 혹여 실사단에 누가 될까 하여 멀리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공교롭게 실사단이 가는 곳마다 항의하는 주민들이 있었고 이런 상황을 우려해 최대한 보안 유지하고 방문한 실사단은 조사만 할 것이며 주민 몰래 결정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달래는 진풍경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외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말처럼 대체지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민민 갈등 유발 등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간 군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 등에서 누차 지적한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지키라는 요구를 여태까지 왜 집행하지 않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6조 갈등 영향 분석, 제7조 갈등 조정 협의회 구성, 제8조 협의 결과문 내용 및 이행 조항만이라도 지켜달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건의한 바 있는 갈등 조정관 제도 도입의 경우도 갈등 예방과 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결 비용도 줄이고 갈갈이 찢겨진 민심을 어루만지고 이어주는 장치임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폐석산들은 이미 인근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받은 만큼 편의시설로 되돌려받아야 합니다. 주민들 뜻을 물어 테마를 가진 조각공원이나 공연장,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교도소 부지 선정 기준이 개발 효과가 높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한 곳이길 원한다면 자동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4만 평 이상의 국유지나 국유립 86필지도 교도소 대체지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과 면담에서 부지 이전 논의가 시작되면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한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은 이젠 실천으로 그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봅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점은 군수님이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때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오게 된 것은 가까이에서 진정으로 군수님과 국민을 위해 직언하고 보필하는 충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는 인사구조 이면을 자세히 보면 다양하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군수님 가까이로 가기 힘든 인사 시스템의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혼란한 와중에 6월 말 퇴직하는 공무원들 인사 문제로 공직사회가 술렁대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안 났는데 인사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잘못이라며 예정대로 인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측과 늦어도 7월 말이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그때 결과를 보고 인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측이 양분되어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6월 말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 등 5자리가 비게 되면 업무 지속성과 행정력 안정을 위해서도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상반기 이 사태 최소한의 인사로 혼란을 지혜롭게 넘겼듯이 이렇듯 예민한 시기에는 인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인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훈 인사나 발탁 인사는 최소화하고 서열과 능력에 따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사 원칙을 적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기대합니다. 특히 여성 친화 도시인 만큼 홍일점 사무관의 맥을 이을 수 있게 배려하는 균형감을 가진 탕평 인사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것은 19일 기준 사망자 24명, 확진한 자 166명을 기록하여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메르스 확산 문제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대응과 사스 당시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교한 글을 보면서 무릇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삼스레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외국 사스 소식을 듣고 열감지 카메라를 공항에 바로 설치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먼저 설치했습니다. 고건 총리는 국민들께 사스로 인해 불편 끼쳐 죄송하다며 검사에 적극 응해달라 부탁했고 최경환 총리 대행은 국민들께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벌할 것이다 엄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스 환자 발생하기 전에 전국 국립병원 격리병동 41개를 운영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확진 후 20일이나 지나서야 31개 격리병동을 확보하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스 사태 때 중국은 700명 사망자를 기록한 반면 우리는 사망제로 감염 사명만을 기록하여 세계보건기구 WHO의 찬사를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는 세계적인 걱정거리가 되어 유엔의 연구 보고서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덧 군의원 배지를 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돌맞이하면 축하를 받고 희망의 메시지를 듣겠지만 정치인으로서 돌맞이는 이렇듯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착잡함만 남아 마음조차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렇듯 안타까운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며 우리는 또 어떤 리더가 되어야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리더다라는 어느 시장의 이야기가 귓가에 또다시 맴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